안녕하세요.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관악산과 상성산 초입에 위치한 곳입니다. 안양 구경 중에 이곳은 일경에 속하는 곳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이곳이 전통 사찰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새로운 정비 작업과 개선 활동을 통해서 지금은 많은 현대 조형물이 이곳 곳곳에 산재해 있기도 한 곳이죠. 제가 오늘 안양예술공원을 100배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스탬프 투어 활동이에요. 스탬프 투어 활동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광 안내소에 가셔서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주요 이 스탬프 투어 활동지를 돌아보면서 같이 둘러보고 도장을 받은 다음에 선물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오셔서 같이 즐긴 다음에 다시 완성된 이런 표지를 들고 관광 안내소나 파빌리온에 가셔서 선물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요? 네, 이것은 안양사지입니다. 이곳 안양사지는 고려 태조 왕건 때에 건립된 사찰로서 이 근대에는 유유산업이라는 공장이 건립되었던 곳에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김중옥 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이 지금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양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고, 김중옥 건축박물관은 1층과 2층에 선생님의 작품과 건축 철학을 담은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제 뒤쪽으로 보이는 단간지주는 고려 태조 왕건 때 건립되었던 이 사찰 안양사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찰 입구에 세워져 항마의 기능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양에 있는 단간지주가 보물 4호로 지정된 이유는 서쪽에 적혀져 있는 명문 때문인데요. 서쪽에 적혀져 있는 명문을 보면 육획 124자의 명문 속에는 당시 신라의 수도 황룡사에 계셨던 항창 화상이 이곳까지 오셔서 불사를 단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적혀져 있답니다. 지금은 마모가 심하여 유감 판독이 어려운 관계로 대신 탁본된 자료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세워져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과 함께 항마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9세기 말 선종계 사찰이 세워지면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유행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단간지주는 약 100여 기 정도로 지주 사이에 세워진 단간의 재료에 따라서 철단간, 목단간, 석단간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안양에 있는 단간지주가 보물 4호로 지정된 이유는 서쪽 지주에 육행 124자로 새겨진 명문 때문인데요. 탁본된 명문을 살펴보면 당시 신라 황룡사라는 대사찰의 항창 화상이 이곳까지 오셔서 단간지주 조성을 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이 돌기둥은 저 멀리 보이는 관악산에서 돌을 가져와 826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827년 2월에 건립을 끝냈다는 기록이 있어서 단간지주가 조성된 시기를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단간지주 일기를 제작하는데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동시에 불교 문화가 경기도까지 전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 뒤쪽으로 보이는 안양박물관과 김중옥 박물관에서도 스탬프 도장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곳에는 안양의 역사와 문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안양박물관과 또 근현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하죠. 김중옥 건축가의 건축 철학과 건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김종옥 건축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작품 활동을 알 수 있고요. 2층에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주요 작품에 대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김종옥 건축박물관 입구와 안양박물관 통로에서도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답니다. 스탬프를 찍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실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마애종입니다. 마애란 가을 마자에 낭떠러지 애자를 써서 마애종이라고 해요. 보시면 가파른 절벽에 사각형의 결구대를 만들어 놓고 쇠사슬로 범종을 연결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향 좌측에는 승려분이 닭목을 쥐고서 소리를 음영하는지 아니면 종을 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려상을 조형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명문은 없지만 종의 크기, 종신의 모양, 당자의 개수가 4개 등장하는 시기를 고려 11세기 중엽으로 보기 때문에 안양사가 10세기 말에 창건되어 11세기 중엽경 어느 장인이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조형물을 조형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위에 부처님을 새긴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이처럼 바위에 범종을 새긴 사례는 우리 안양시에 있는 마애종이 유일하다고 하는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애종이 더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이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무장의 길이에요. 이것은 예술공원 오르는 길목에 있지 않은 나무 데크거든요. 무장의 길이 뭘까요? 무장의 길은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이 불편이 있는 약자는 물론 가족 단위 시민들도 산림욕을 즐기며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랍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데크길을 따라 걸으면 중간중간 공공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술공원의 첫 번째 작품을 보시러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가 무장의 길을 통과해서 지금 오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이곳 중간자예요. 중간자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는 양쪽 사이에 있는 이런 의미잖아요. 또 뭐 물리학에서 말하면 중간자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전자보다는 가볍고 양성자보다는 무거운 어떤 소립자 이런 의미인데 이 작품을 만든 마이클 주라는 사람은 중간자를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을 지칭하기도 해요. 또 하나 우뚝 솟아 있는 이 동으로 만든 이 기둥을 안테나 같다라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관람자에게 던져졌을 때 관람자의 시각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제가 만난 관람객 중에서는 이 작품을 보고 거대한 면봉 같다. 또 어떤 분은 UFO 접선 안테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와서 절구와 절구공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곳이 삼성산이잖아요. 삼성산에 전기를 담아 기를 모아놓은 기 안테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곳에 한번 오셔서 작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가시죠. 자, 무장의 길을 지나서
우측에 보시면 상자의 집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볼프강 빈터와 베르톨트 헤르벨트의 2005년 제작된 작품입니다. 사라진 탑에 대한 헌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생수상자를 재활용 재료로 활용하여 마치 레고를 쌓듯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해 놓았답니다. 낮에는 작품에 스며든 빛을 통하여 실내 빛을 감상하고 밤에는 안쪽에 설치된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감상할 수 있어요. 생수상자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상자의 집 바로 옆에 스탬프포토 도장이 있으니 찍고 가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곳은 정령의 숲입니다. 작가 이승환은 하나의 자연 공간에 불규적 색채를 담은 도상을 담고자 했는데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음보살상, 석가모니 탄생설화를 담은 석가모니 탄생상, 또 나한상 등과 같은 불교적 모티브를 가져와 자연석을 대자로하여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공간은 정령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내듯 작품마다 표정은 우울하고 슬퍼 보이며 온전한 신체가 아닌 파손된 신체 일부를 몸의 곳곳에 붙여놓아 섬뜩한 느낌을 불러옵니다. 작가는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작품에 표현하고 반면 이를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한 마음에서 작품 구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름날 나이트 투어를 한다면 소름이 오싹 돋을 것 같은 공간이기도 하는군요. 자, 이곳을 통과해서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자의 집과 정령의 숲 사이 기와로 만들어진 긴 지붕을 볼 수 있죠. 바로 용의 꼴이라는 작품인데요. 멀리서 보면 산 중턱에 지붕만 턱하니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작품을 제작한 이승택 작가는 산이 하나의 큰 용이고 해당 작품을 용의 꼬리 부분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와와 같은 전통 소재를 활용하여 용의 꼬리를 형상화해 두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용의 꼬리 같으신가요? 자, 이제 전망대를 오를 건데요. 용의 꼬리에서 전망대까지는 약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전망대에서 보는 예술공원 참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예술공원에서도 이 전망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걸어야 올라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이곳은 편하게 오셔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4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있는 이 작품은 삼송산의 등고선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는 141m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구비구비 전망대를 향하여 오르다 보면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술공원의 전경과 안양시의 경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저기 파빌리온도 보이죠? 저것은 이따가 우리 방문해 보기로 해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예술공원을 방문한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거울 미로라는 작품입니다. 숲속에 위치한 거울 기둥으로 이뤄진 원형 미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곳에 와서 빙글빙글 돌면서 거울 기둥마다 비치는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바로 옆에는 특이한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이 작품은 노래하는 벤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곡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연상하게 하는군요. 벤치를 이루는 5개의 선은 오선지를 의미하며 벤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까만 머리가 하나의 음표가 되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화음을 이루는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작품을 보고 내려오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지상의 낙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안양시의 과거와 현재를 통감하는 입장에서 삶과 공간, 또 변천사 등이 함축된 지도의 의미를 지붕 위에 투영해 놓았어요. 햇빛이 조각 사이를 통과해 바닥에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작품이랍니다. 작품은 아래에는 흰 돌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또 특별한 느낌을 전달하는 곳이기도 해요. 작품 아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고 하는군요. 예술공원을 따라 걷다 보면 독특한 외형의 하얀 건물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파빌론입니다. 이곳에는 APAP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APAP란 안양을 배경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어가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5년 제1회 사업을 시작하여 6차까지 진행된 작품이 안양시 전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제7차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참! 파빌리온 밖에서도 스탬프 투어 함이 있으니 도장 찍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이곳은 스탬프 투어 마지막 코스입니다. 나무의 선으로 된 집이에요. 이곳은 주차장에서 원형의 야외 극장으로 연결되는 대형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주차장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의 통로가 야외 극장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비토 아콘치의 작품으로 주차장 위로는 반원형 파이프들이 설치되어 있고 한 귀퉁이에는 튜브 통로가 나무 위로 유기적으로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통로를 지나면 야외 원형 극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공연도 이루어져서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이곳은 특히 야경이 아름다우니 해가 지는 무렵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함께 하셨던 스탬프 투어의 도장을 8개 다 모으셨다면 안양예술공원 내 주차장에 있는 관광안내센터와 파빌리온에서 안양예술공원을 형성한 마그넷으로 교환이 가능하답니다. 꼭 한번 교환해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안양 구경 중 제1경인 안양예술공원을 둘러보셨는데 우리 어떠셨나요? 안양에는 1경부터 9경까지 아름다운 경관과 안양의 문화예술을 자랑할 만한 구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안양 구경을 참여하신다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안양 구경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랜선 투어를 진행한 안양시 문화관광 해설사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